70이 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마음을 지치게 만든 욕심이었다는 것을요. 돈을 모으느라,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느라, 체면 하나 지키겠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늦게라도 깨닫고 나니 남은 인생이 오히려 더 편안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도 마음속에 오래 남을 작은 깨달음 하나를 얻어가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입니다. 건강도 어느 정도 버티고 있고 자식들도 제 앞가림은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예전처럼 절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허전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고 저녁이 되면 또 하루를 의미 없이 흘려보낸 것 같은 허탈함이 밀려옵니다. 사람을 만나도 예전만큼 즐겁지 않고 텔레비전을 켜도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시간을 버티듯 살아가는 날이 많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이 들면 원래 다 그런 거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같은 나이를 살아도 매일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훨씬 많은 것도 아닙니다. 건강이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닙니다. 자식이 더 잘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평온함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그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을 깨닫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놓아야 할 것들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79세 박정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박정호 어르신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작은 공구상을 운영했고 가족 먹여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평생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작은 아파트 하나 마련했을 때 비로소 인생이 조금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자 오히려 마음은 더 공허해졌습니다. 70 넘어서야 알았습니다. 평생 붙잡았던 것들이 다 허무했다는 걸. 아침이면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고 친구들과 만나도 병원 이야기, 자식 이야기, 옛날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아내와 마주 앉아도 대화가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50년 가까이 함께 살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같은 집에 사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돈도 어느 정도 있었고 큰 병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자꾸 무너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평생 애쓴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정기검진을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관리 잘하셨네요. 오래 사시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정호 어르신은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래 산다니 지금도 하루가 이렇게 허무한데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뒤척이다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오래전 함께 장사했던 김 사장이었습니다. 몇십 년째 연락이 끊겼던 사람.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놀랍도록 밝았습니다. 정호 씨? 정말 오랜만이네. 그 따뜻한 목소리에 박정호 어르신은 자신도 모르게 솔직해졌습니다. 요즘 마음이 너무 허전해.
잠시 침묵하던 김 사장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도 그랬어. 근데 어느 날 깨달았지. 내가 평생 엉뚱한 걸 붙잡고 살았다는 걸. 며칠 뒤 두 사람은 작은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80이 넘은 김 사장의 얼굴은 이상할 만큼 편안해 보였습니다. 박정호 어르신은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거요? 김 사장은 창밖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75살에 처음 알았어.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날 김 사장은 인생 후반부에 꼭 필요한 6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첫째는 건강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매일의 습관으로 지켜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싼 약보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걷는 일, 규칙적으로 밥 먹는 일, 일찍 자는 일이었습니다. 둘째는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명과 어울려도 외로울 수 있지만 단 한 사람과 진심을 나누면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완벽하게 살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삶이 더 피곤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조금 어질러져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놓아줘야 편안해진다고 했습니다. 넷째는 과거를 붙잡고 살면 현재가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을 계속 후회하며 붙들고 있으면 오늘 하루마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다섯째는 받는 것보다 작게라도 나누며 살 때 사람의 마음이 더 따뜻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커피 한 잔, 반찬 한 접시가 결국 자기 마음을 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째, 죽음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삶이 더 소중해진다는 말이었습니다. 언젠가 끝이 온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오늘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정호 어르신은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열심히만 살았지 정작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은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조금씩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동네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고 아내와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연락 끊겼던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고 작은 친절을 베푸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덜 몰아붙이게 되었습니다. 1년 후 박정호 어르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같은 동네를 걷고 같은 음식을 먹었지만 마음만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감사했고 하루가 더 이상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70이 넘어서야 비로소 제대로 살아보는 법을 배웠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70이든 80이든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껴보는 것, 오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해보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 작은 시작이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늦은 때가 아니라 가장 빠른 때일지도 모릅니다.